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여전히 충청과 전라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피해 신고 접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종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시에는 지난 나흘 동안 4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서 각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다행히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는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세종시 신도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순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세종시 신도시 금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비가 완전히 그쳐서 하얀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간간히 드러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금강 수위도 빠르게 낮아지면서 인근 금남교의 홍수 경보 단계가 오늘 오전부터 경계에서 주위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금강 스포츠공원 야구장인데요. 오전만 하더라도 완전 수몰됐던 그라운드가 오후 들어선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마치 뻘처럼 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엔 지난 13일부터 나흘 동안 평균 410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어제 새벽 한때 장군면엔 시간당 45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세종시에선 인명피해와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새벽 연동면에선 집 옆에 토사물이 무너지면서 70대 남성 1명이 매몰돼 숨졌고 장군면에선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또 금강과 하천변에 살고 있는 주민 116명이 범람을 우려해 긴급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접수된 피해 건수만 도로 침수와 나무 전도 등 공공시설 241건과 차량 침수 등 사유시설 140건에 이릅니다. 세종시는 어제부터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틈을 타 긴급 피해 복구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직 충청권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로 내일까지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 위험이 다소 큰 만큼 산과 인접한 곳이나 급경사지에는 가급적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강 수변에서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과 아산에서도 20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산 곡교천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천안과 아산 지역 상황은 취재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장섭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아산 곡교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4일 하루 동안 아산 지역에 14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15일 곡교천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후 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수위가 2m까지 낮아지면서 오늘 오전 8시부로 홍수경보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오늘 오후 1시까지 아산 지역에 내린 비는 220mm로 집계됐고 천안에서도 278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쯤 아산시 둔포면 공제 저수지 인근에서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한 15일에는 곡교천 홍수경보에 따라 염치읍 곡교리와 석정리 등 일부 지역에 침수가 우려되면서 염치초등학교에 임시 대피소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천안 병천면에서는 쏟아지는 비에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는 등 농경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현재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태지만 호우경보가 계속 발령돼 있는 만큼 아산 지역 본강교와 세월교 등 하상 도로가 통제되고 있고 곡교천 둔치도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모레까지 충청권에 많게는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한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 곡교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흘 동안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종과 충남에선 모두 6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피해 상황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명 이응달이라고 불리는 세종시 금강 보행교입니다. 지난 1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금강이 불어나면서
다리 턱 밑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평상시 모습과 비교하면 수위가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금강변에 있는 스포츠공원. 높아진 수위에 농구장 골대 윗부분만 간신히 보입니다. 원래는 야구장과 축구장, 풋살장 등이 조성돼 있지만 보이는 것처럼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는 저기 조치원이 도백인데 아마 이 대평리 사람들도 이렇게 물찬 건 처음일 거예요. 이게 지금 복합적인 거예요. 지금 저 충북 지역하고 이 무주 진안 이쪽에서 나오는 비 전체가 대청댐으로 몰리면서 이게 여기 지금 금강이거든요. 금강 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어제 낮 12시쯤 한솔동 제1복험 훈민관 인근에선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와 토사가 도로는 물론이고 상가들이 있는 건너편 인도까지 덮쳤습니다. 일하고 나와보니까는 산 웅성소에 나와보니까는 저게 다 이렇게 무너져 있더라고요. 다행히 지나는 시민이나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천안 목천읍의 한 주택에선 옹벽이 무너져 내려 이 집에 살고 있던 주민 등 인근 4가구 10명이 대피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수시면 장산지구는 이번에도 오이농가 등 비닐하우스 20여 동이 물에 잠겼습니다. 아산 봉제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다 실종된 70대 남성은 수색 사흘째인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아산 관대교 하류 부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7시 기준 천안과 아산의 누적 강수량은 각각 278mm, 220mm로 집계됐습니다. 충남 전체에선 평균 326mm의 비가 내려 아산을 비롯해 논산과 청양, 공주 등에서 모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또 농경지 3천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도로 90여 곳이 침수나 토사가 쌓이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종에는 지금까지 407mm의 비가 내려 사망 1명, 도로와 차량 침수 등 38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네, 이번에는 집중호우 때마다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이죠. 천안 병천면에 있는 김경식 재난방송통신원 연결해서 그곳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천안시 병천면 가절리예요. 네, 지금 병천면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천안 지역 대부분 비가 그쳤습니다. 병천 지역도 비는 그쳤나요? 네, 지금 그쳤다가 다시 또 시작해서 조금씩 오네요. 네, 비가 지금 다시 오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병천이나 수신면 지역은 집중호우 때마다 피해가 컸지 않았습니까? 지금 소식을 들어보면 하우스가 침수된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병천면, 수신면은 피해를 진짜로 많이 봤어요. 이것이 모 건설이사가 빨리만 공사를 해줬으면은 이러한 그 피해를 덜 봤을 텐데 진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하우스 피해가 어느 정도 상당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장마 예전과 비교하면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요? 더 크지는 않았나요? 2020년도보다는 더 이제 피해가 작습니다. 네. 2020년도는 피해가 많이 났었거든요. 네, 20년도보다는 피해가 적었지만 그래도 피해는 있었다. 아직 피해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텐데 혹시 시청이나 관계 기관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주민들이 항상 걱정에 떨고 있어요. 이 공사를 빨리 조치해서 주민들이 걱정이 안 되게끔 빨리 조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안 병천면에서 김경식 재난방송통신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오전 잠시 소강 상태였던 비가 다시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하천의 수위는 한때 위험 수준에 다다르기도 했고요. 도심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주천에 나가 있는 엄상현 기자 연결해 전북 지역 자세한 상황 듣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전주천 쌍다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쌍다리는 집중호우 시 천이 범람하는 상습 침수 구역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침수됐다가 지금은 수위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천 옆으로는 모래를 담은 마대 자루를 벽처럼 쌓아서 인근 마을 침수에 대비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비가 멈췄다가 오전 10시를 기해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친 상태입니다. 지난 4일간 전북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470mm,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이곳 전주천을 비롯해서 삼천 등 도심 주요 하천과 저수지의 수위가 크게 올라서 주변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하천이 모이는 만경강의 수위도 점차 높아졌었는데요. 만경강 삼내교 지점은 그제 오전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이후 수위가 급격히 늘며 어제는 교량 상판 아래까지 물이 들어차기도 했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빗물이 모이는 댐과 저수지의 방류량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완주 대하 저수지와 경천 저수지는 각각 초당 350톤, 200톤가량의 물을 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심 상황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전주 아중호수 역시 수위가 올라가며 방류가 계속되고 있고요. 산책로는 이미 통제된 상태입니다. 큰 비가 올 때마다 피해를 입었던 전주 남부시장 둔치 주차장은 이번에도 수마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천 주변 경계석과 자전거 도로 일부가 불어난 물에 유실이 됐고요. 앞서서 다행히 차량 진입을 통제해서 피해는 없습니다. 장맛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이곳 전주천과 삼천을 비롯해 도심 안팎의 주요 하천의 수위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전북 지역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200mm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한 상태입니다. 하천이나 강 주변에는 절대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천에서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오후에 접어들면서 전북 지역 강우가 오다 멈추기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에 맞춰 도 재난대책본부도 복구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예찰 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원기 기자, 새로 들어온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현재 전북 지역은 강우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복구 작업과 함께 예방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전북 지역은 공공시설 피해가 43건이 접수됐습니다. 도로 7곳과 하천 9곳, 문화재 5곳이 비 피해를 입었고 22개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주 송천동에서는 오늘 새벽 정전이 있었지만 곧 복구가 됐고요. 특히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침수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군산과 전주, 완주 지역에서 각각 2곳씩 축대가 파손이 돼 토사가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9,766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가 됐는데 현재 수목 제거와 배수로 정비, 배수 지원을 위해 소방 인력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모든 하천 둔치 주차장과 산책로는 출입이 금지돼 있고요. 전체 10개 공원 133개 탐방로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주 등 모두 9개 지역 267세대 396명이 주택 침수와 산사태에 대비해 대피해 있습니다. 대부분 인근 학교와 주민센터,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인기 거처를 마련했고요. 현재 금강수위 상승에 따라 전라북도가 오늘 오전부터 대청댐 방류량 축소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안과 용담댐 또 선진강댐도 저수위와 하천 수위를 살피며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가구 지속에 따른 재해 취약 지역 예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한 응급과 복구 조치로 2차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고요. 기상청에서도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앞으로 200mm의 추가적인 강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우리나라 남부 해안 쪽에 머물고 있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오늘과 내일 사이 정체전선이 다시 한번 강하게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예상 강수량과 집중호우 시 행동 요령을 유철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밀려났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북쪽의 기압골과 만나 강한 강수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강수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그동안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적은 양의 비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은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에 귀를 기울이고 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주변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기울었거나 특히 땅속 울림이 들린다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에 머물고 있다면 대피를 준비하고 강가나 계곡은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도심에 있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는 물에 잠긴 도로를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특히 지하차도의 경우 삽시간에 물이 불어나는 만큼 진입하면 안 됩니다. 또 공사장 근처나 가로등,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고립된 지역에 있다면 무리하게 물을 건너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한편 스마트폰에 안전 디딤돌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집중호우를 비롯해 재난이나 비상사태 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세종시 신도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순 기자, 지금 상황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세종시 신도시 금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비는 완전히 그쳐서 하얀 구름 사이로 간간히 파란 하늘도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강의 수위도 빠르게 낮아지면서 인근 금남교의 홍수 경보 단계가 오늘 오전부터 경계에서 주위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금강 스포츠공원 야구장인데요. 오전만 하더라도 완전 수몰됐던 그라운드가 오후 들어서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마치 뻘처럼 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엔 지난 13일부터 나흘 동안 평균 410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어제 새벽 한때 장구면엔 시간당 45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세종시에선 인명피해와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새벽 연동면에선 집 옆에 토사물이 무너지면서 70대 남성 1명이 매몰돼 숨졌고 장군면에선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또 금강과 하천변에 살고 있는 주민 116명이 범람을 우려해 긴급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접수된 피해 건수만 도로 침수와 나무 전도 등 공공시설 241건과 차량 침수 등 사유시설 140건에 이릅니다. 세종시는 어제부터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틈을 타 긴급 피해 복구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직 충청권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로 내일까지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 위협이 큰 만큼 앞으로 산과 인접한 곳이나 급경사지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금강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비 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시면서 추가 피해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